안녕하세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단기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차단기의 종류는 차단기의 이름하고 약호하고 이 차단할 때 사용하는 절연 매질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진공 차단기라는 거는 진공 상태를 이용해서 전류를 차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얘는 진공이 영어로 버큐움이니까 V12라고 하는 약호를 써요. CB는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V12 쓴다라고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가스 차단기입니다. 가스를 쓰기 때문에 얘는 가스에 따라서 G12라는 약호를 쓰겠죠. 근데 그때 쓰는 가스인 SF6 6불화황의 특징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SF6 6불화황은 기본적으로 저독성, 무색, 무취, 이런 저독성, 이런 독성도 없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불황의 특징으로는 독성도 없고 색도 없고 향도 없고 이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가 있습니다. 기름 U자죠. 기름을 넣은 차단기이기 때문에 오일 서킷 브레이커에서 얘를 OCB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뭐 사용하냐면 절연유를 사용하는 차단기구나라고 기억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차단기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ABB를 할 것이고요. 얘는 어떤 공기 사용할 거냐면 압축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 블래스터 서킷 브레이커에서 ABB를 쓸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기 차단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MBB라고 하는 약호를 쓸 거예요. 얘는 주로 큰 자력을 이용할 거예요. 자석임이. 자력을 이용할 때 큰 자력을 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블래스터 서킷 브레이커에서 얘는 MBB라는 약호를 쓸 거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기중 차단기 있는데 얘는 ACB라는 약호를 쓸 겁니다. 에어, 공기니까 에어죠. 얘는 어떤 걸 쓴다? 기본적인 대기 중에 기본적인 그냥 일반 공기를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좀 헷갈리시는 것들은 자기, 공기처럼 기로 끝나는 것들은 BB로 끝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CB로 끝나더라 라고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다음으로는 피레기가 있습니다. 피레기라 하는 거는 낙뢰 시에 발생하는 이상진압을 대지로 방전시켜서 우리 변압기라든지 전류를 보여주는 기구를 우리가 피레기라고 부를 거예요. 약호는 LA라는 약호를 쓰고 기호는 이런 기호를 쓸 겁니다. 이게 피레기 약호, 피레기 기호입니다. 라이트닝 어레스트라에서 LA라는 기호를 쓰라라는 것이고요. 피레기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기호에 있는 것처럼 접지 공사가 필수입니다. 이상진압이 들어왔을 때 이 전로가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서 이상진압을 빠르게 대지로 방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때문에 여기에 있는 큰 이상진압이 이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이 피레기가 낙뢰로부터 우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얘에 설치되어야 되는 위치는 우리 전에 배웠던 것처럼 발전소, 변전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위치에 낙뢰를 맞게 되면 발전소, 변전소가 위험해지겠죠. 그 때문에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주단 장소에 인입구라든지 인출구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쪽에 낙뢰를 맞으면 이쪽에 있는 변압기가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공조소를 접속하는 특고압 변전 변압기에 고압측 및 특고압 측에 설치하더라 라는 것이고, 또는 이쪽에 전기를 맞으면 이쪽으로 이제 수용가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고압 및 특고압 가공조소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가에 인입구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공조소로가 지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맞으면 이쪽 지름까지 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설치해줘야겠죠. 가공조소로하고 지름조소로가 접속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구나 라는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피레 방식입니다. 피레 방식으로는 돌침 방식, 용마루의 도치 방식, 케이지 방식, 2호 방사형 피레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집이 이렇게
옥상이 있으면 이 위쪽에 이런 식으로 피레침을 설치해 놓죠. 이런 방식이 기본적인 돌침 방식이에요. 근데 이 돌침 방식은 낙뢰를 많은 지역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온 방사를 달아가지고 이온을 방사시켜 주면 낙뢰를 내 쪽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이온 방사형 피레 방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피레침으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옥상 주변에 애자를 달아서 이렇게 도체를 둘러버릴 겁니다. 안 되면은 도체를 더 두르고 옥상에도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방식을 우리가 용마루의 도체 방식 또는 수평 도체 방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케이지 방식은 이러한 건물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절대로 낙뢰 맞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 UFC 옥타곤 경기장처럼 이렇게 메시망처럼 이렇게 둘러싸버린 거를 우리가 케이지 방식 또는 메시 도체 방식이라고 부르더라라는 구분 정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공조소로에 대한 내용인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배운다 했던 지중조소로가 있습니다. 지중조소로는 전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방식이 있더라 라는 것이고 그때 쓰는 케이블로는 CD 케이블하고 개념 케이블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지중전선로의 특징이에요. 뭐랑 비교했을 때? 가공전선로랑 비교했을 때 지중전선로의 특징 정도는 기억하자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지중전선로를 쓰게 되면 가공전선로를 썼을 때보다 도시가 더 예뻐지겠죠. 우리가 주변에 지음을 하고 저새 보이면 안 예쁜데 그런 게 다 싹 사라지기 때문에 도시 미관상 좋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상 조건에 의한 영향이 적어질 겁니다. 가공전선로는 공중에 설치했다 보니까 뭐 비가 온다든지 또는 낙뢰가 온다든지 또는 태풍이 온다든지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중전선로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더라. 똑같이 통선에 대한 유도장애도 안 생길 거고요. 전선로 통과지 확보도 수월하겠죠. 땅속에 있기 때문에. 땅속에 있기 때문에 간절 우려도 없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전기는 땅속으로 더 들어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 문제예요. 공사비가 비싸고 더 큰 문제는 고장의 발견 및 보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지중조선로의 마지막으로는 지중조선로에 시설하는 방법으로는 자 3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직접 매설식, 관로식, 암거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직접 매설식은 대지가 있으면은 땅을 파서 여기에 트라프를 넣어서 전선을 집어넣고 뚜껑 닫고 흙을 메꾸는 방식이 직접 매설식 방법입니다. 관로식은 우리가 지나다 보면 이런 맨홀이 있죠. 맨홀이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관이 있는 거예요. 관이 이렇게 통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이제 관을 집어넣어서 이 안에 전선을 넣는 방식이 이제 관로식입니다. 관로 기능을 만드는 것식이고요. 마지막으로 암거식이라는 거는 땅 속이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땅 속에 이렇게 터널을 뚫는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암거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지중조선의 시설 방법식으로는 이렇게 3가지가 있구나라는 종류 정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매설의 깊이가 중요할 건데 기본적인 매설 깊이는 0.6m 이상 매설시켜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장소가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에 의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란다면 그때는 1m 이상을 매설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깊이를. 마지막으로 관로식은 관 안에 지중함이 있는데 이 지중함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가스 발산 통풍 장치를 시설해 줘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전선로의 결선 방식으로는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이 있고요. 우리는 삼상 4선식을 제일 많이 쓰더라 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설비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시면 아까 전에 봤던 회로처럼 이렇게 단상 3선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단상 3선식이 있으면 이 두 선 사이에
부하를 걸 수도 있고 이 두 선 사이에도 부하를 걸 수 있고 이 두 선 사이에도 부하를 걸 수 있는 조건인 거죠. 이렇게 걸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두 선 사이에 부하를 많이 걸고 이 선 사이에 부하를 많이 걸면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커지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작아지면서 부평형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평형이 생기면은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부평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부평형을 허가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단산 3선식은 40%까지만, 삼산 3선식이나 삼산 4선식은 30%까지만 설비 부평형을 여유를 주겠다, 이해해 주겠다라는 조건이 있더라. 피치모델 사정에 의한 경우만 단상 3선식은 40%, 삼상은 30%까지 이해를 해주겠다라는 내용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는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철탑이 있더라라는 것이고 지선은 지지물을 보강해주는 기구인 거죠. 답은 2번이 되더라라고 풀 수 있는 문제 보신 거고요. 자, 2번. 다음에 철탑의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에서 서로 인접하는 경관의 길이가 크게 달라서 지나친 부평형 장력이 가해지는 경우 등에는 어떤 형의 철탑을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철탑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에서는 직선형, 각도형, 인류형, 내장형, 보강형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직선형은 이렇게 지지물이 이렇게 직선으로 있는 지지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선이 시공이 되겠죠. 그러면 직선에 똑같은 지지물을 쓸 거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고 있는 경관은 만약에 철탑을 넣으면 최대 몇 미터? 600m를 꽉꽉 채워서 연결시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경관이 똑같기 때문에 이 사이에 껴있는 지지물은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이나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지지물을 쓰는 부분을 우리가 직선형이라 보자라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 각도형은 만약에 이때 시설되는 지지물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조금 대지가 꺾여서 오게 되면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 때문에 이쪽으로 좀 더 당겨지겠죠. 그 정도는 버텨야 되는 게 각도형입니다. 이때의 각도는 3도 이하까지가 직선형이고 3도를 초과하면 3도를 초과하면은 각도형, 3도 이하면은 직선형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인류형 또는 잡아당김형이라고 부를 건데요.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물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오다가 언젠가는 여기서 끝나겠죠. 그럼 이렇게 끝나지는 부분을 우리가 인류한다 또는 잡아당긴다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쪽만 당겨지기 때문에 쓰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지물을 세워줘야 되는 게 인류형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장형은 자, 우리 전기에서는 내자 무슨 내자? 견딜 내자. 장력에 견디는 힘을 가진 지물을 내장을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전선이 오다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경관이 길어지면 이 사이에 낀 지지물은 여기는 힘이 세고 여기는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 경관의 길이가 크게 달라서 지나친 부평형 장력이 당겨진 힘이 서로 다를 때 이때 세우는 지지물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내장형이라고 부르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몇? 2. 그렇죠.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을 쓴다라는 문제 기억해 주시는 거고요. 4번 가공전선로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해지는 하중에 대해서 안전율은 얼마이신가? 지지물의 안전율은 얼마? 2. 답 4번 그대로 기억하시는 문제죠. 자, 5번 저압전로의 접촉식 전선을 식별하기 위해서 에자이스상은 어떤 색을 써야 되는가 문제인 거죠. 자, 백색은 저압, 적색 계열은 고압 특고압, 청색 계열은 접지유전선 중성선 표시하는 거죠. 답은 2번. 6번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내자를 피내자, 지선에 들어간 내자는 구형 내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피해자가 되겠죠. 자, 7번 인류하는 곳이나 분기하는 곳에 사용한 내자를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우리는 현수의자를 인류하는 곳이나 분기하는 곳에 설치한 내자라고 배웠었고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것을 피내자, 지선에 들어가는 걸 구형내자 이 세 가지까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8번 지선에 들어간 내자는
구형했자. 2번이 답이 되겠죠. 9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곳은 어디인가? 지선은 어디다 쓸 수 없다? 철탑에다가는 쓸 수 없다라 라는 문제 기억하시고요. 10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 안 되는 것. 지선 쓸 수 없는 것보다 답은 4번의 철탑. 자, 11번. 토지의 상황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보통 지선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전주와 지주 사이에 연결하는 지선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수평지선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다단에 크로스암이 설치되고 또한 장력이 클 때와 H일 때 보통 지선을 2단으로 부사하는 지선을 뭐라 부른다? 우리는 Y지선. 자, 다단에 왕금 여러 개, 장력이 클 때, H일 때 2단으로 부사하는 걸 뭐라 부른다? Y지선. 힌트가 너무 많이 나왔죠. 자, 13번. 비교적 장력이 작고 타 종류의 지선을 설치했을 때 쓰는 거를 우리가 궁지선을 불렀었죠. 궁지선은 장력이 약할 때. 14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실하는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되는가? 지선은 2.5, 지지물은 2.0. 자, 15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실하는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수는 최소 몇 가닥 이상이 된다? 3가닥 이상을 써야 된다. 답 1번 기억해 주시는 거고요. 16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실하는 지선의 인장하중은 몇 킬로니ュ턴 이상이 되는가? 몇 킬로니ュ턴? 4.31. 그냥 외워서 쓰는 문제입니다. 17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실하는 지선에서 맞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선 안전율은 2.5 이상 맞죠? 인장하중은 4.31 이상 맞고요. 소선의 질은 몇 미리? 2.6mm 이상을 써야 되는구나. 4번. 3가닥 이상을 써야 된다. 맞는 말이니까 틀린 답은 3번이 되더라 라고 풀 수 있는 문제. 자, 18번. 도로로 횡단하는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몇 미터 이상이 되는가? 지선의 높이는 5m 이상. 도로 횡단 시 지선 전압이 없으니까 저 앞으로 타지는 거죠. 5m. 자, 19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실하는 지선은 지표상 몇 cm 부분까지의 내시성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을 써야 되는가? 30cm. 그대로 암기하시는 문제. 자, 20번. 변전소의 전력기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회로를 분리하거나 접속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 쓰는 기구는 뭐더라? 개폐기인 달로기가 되는 거죠. 21번. 기기의 점검, 수리할 때 전원부터 기기를 분리 또는 접속을 변경. 뭐다? 개폐기인 달로기가 답이 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고요. 자, 22번.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로기는 전류를 개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류 안 된다. 전류 안 된다. 전류 안 된다. 답은 3번. 자, 23번.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로기는 전류 차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 달로기를 흐르고 있는 달로기를 끊어버리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불꽃이 튀면서 전기가 흘러버려요. 이때 흐르는 전기를 불꽃을 우리가 아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 아크를 없앨 수 있으면 차단기가 되는 거고 아크를 못 없애면 달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호장치에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는 건 얘 뭐의 설명이에요? 얘는 차단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린 답은 1번이 되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24번. 수변전 설비의 인입구 개폐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력퓨즈 융단 시 결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는 무엇인가? 자, 전력퓨즈 융단 시 결상 방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하 개폐기 L, B, S가 있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5번. 인입 개폐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답은 4번입니다. UPS. 얘는 무정전 전원 장치예요. 정전을 막아주기 위해서 정전 시에 회로를 예비 전원으로 바꿔가지고 전원을 공급해주는 기구를 우리가 무정전 전원 장치 UPS라 부르더라 라고 기억하시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뭐 ASS, LBS, LS 다 뭐예요? 기구는 스위치 개폐가 되는 거죠. 자, 26번. 선로의 도중에 설치해서 회로의 고장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고장 전류를 감지해서 스스로 차단하는 차단기의 일종으로 단상용과 삼상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얘를
우리가 리클로저라고 부를 거야. 나머지는 이제 그런 역할이 없죠. 개폐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이제 1번 리클로저 되겠다. 라고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27번. 배전솔로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보호장치를 3번에 자동 재폐로 차단기 리클로저가 있더라. 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28번. 다음 중 영어와 약호가 바르게 짝지어진 걸 찾고 있어요. 1번에 유입 차단기는 O, C, B. 2번에 공기 차단기는 A, B, B. 3번에 가스 차단기는 G, C, B.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4번에 자기 차단기는 M, D, B. 이런 거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B, B는 얘는 공기 차단기, ACB는 얘는 기중 차단기, 여기 없는 V, CB는 얘는 진공 차단기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29번 ACB 뭐예요? 기중 차단기, 유입 차단기는 OCB, 진공 차단기는 VCB, 자율 차단기는 M, B, B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30번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직류교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2번에 써 있는 거는 얘는 직류 고속도 차단기예요. 틀린 답은 2번이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번 수변전 설비 차단기 중에서 가스 차단기에 속하는 가스는 무엇인가? 뭐 쓴다? SF6 6불화황을 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32번 가스 절연 개폐기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인 SF6의 성질이 아닌 것은, SF6는 무색, 무치, 무독성, 불연성 가스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능이 뛰어나다. 공기보다 절연 내력이 있다. 성능이 뛰어나죠. 가스 압력이 3에서 4에서는 절연 내력이 절연유보다 크다. 좋은 말이죠. 4번 소호 능력은 공기보다 안 좋다. 성능 안 좋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답은 4번. 자, 33번 자연 공기 내에서 개방할 때 접촉자가 떨어지면서 자연 소호되는 방식을 가진 차단기로서 저압의 교류 또는 직류 차단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구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자, 자연적인 일반 공기 쓰는 거를 기중 차단기,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 유입 차단기는 절연유, 가스 차단기는 가스인 SF6, 자기 차단기는 자석임을 쓰는 거죠. 답은 4번 푸시는 문제. 자, 34번 배전용 기구인 COS, 컷아웃 스위치의 용도로 만든 것은, 얘는 변압기 몇 차측? 1차측을 보여주는 역할인 거고, 과전류인 단락이라든지 과부하 보호용으로 쓰는 거죠. 배전구역 전환용이 아닌 것이고, 답은 1번. 자, 35번 주상변압기에 1차측 보호장치로 만든 것은 뭐다고요? 컷아웃 스위치하고 전력 퓨즈. 여기에는 캐치홀더는 몇 차측? 2차측을 보여주는 기구구나 라고 구분해 주시고요. 자, 변압기의 보호 및 개폐를 위해 사용되는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는 변압기 용량 몇 kVA 이하에서 사용되는가? 컷아웃 스위치는 변압기 용량이 300kVA 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더라. PF는 이하 이상에서 다 쓸 수 있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 피레기가 구비할 조건 중 잘못 설명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책에서 안 배웠지만, 자, 피레기라고 하는 거는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선로가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따라서 변압기 같은 게 이렇게 달려서 이제 이런 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겠죠. 그러면 피레기라는 거는 이제 편하게 그리면 대충 이제 그려보면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회로에 낙뢰 같은 걸 맞아. 그럼 여기에 이제 전압이 크게 들어오겠죠. 그럼 이상전압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오면은 변압기도 때리고 우리 집도 위험해지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낙뢰 맞은 큰 전압이 들어오면 이 전압을 이렇게 대지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피레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방전을 잘 시키려면은 방전에 견디는 양이 어떻게 해서요? 커야겠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제한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한전압은 방전 중에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이 제한전압입니다. 그러면 방전 중에 피레기의 전압이 크게 걸리면 피레기도 못 견디고 뻥 터져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제한전압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 낙뢰를 맞지 않으면 여기서 들어오는 전압의 주파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 주파수가 들어오겠죠. 근데 상용 주파수는 문제가 없는 전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전을 안 시키면 좋은 거니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전압의 파형이 충격파가 들어오기도 한다면 얘는 낙뢰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전압을 낮춰야 되니까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네 번째로, 자, 방전이 되면 이상 전압을 다 낮출 수 있는 것이고, 정상 전압이 되면 다시 전기를 이쪽 보내줘야 되겠죠. 근데 한번 이렇게 흐르게 되면 계속 이쪽으로 흐르려고 하는 전류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송유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 전압으로 됐을 때는 송유를 빠르게 차단시키고 정상 전압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송유 차단 능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더라 라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 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38번. 고압이나 특고압 수전 설비의 인입구에 낙뢰나 혼적 사고에 의한 이상 전압으로부터 선로와 기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피레기. 낙뢰나 혼적 사고로부터 선로와 기기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레기라고 부르더라 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39번.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 조소로에서 공급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하 근접 건설에 시설해야 되는 것은 뭐더라? 우리는 피레기.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조소로 공급받는 수용장소 인입구 또는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조소로에 연결되어 있는 변압기의 1차측 또는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해 주단 장소, 그리고 지운전소로하고 가공조소로가 만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건 뭐더라? 피레기더라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4번. 돌침구에 이온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온 방사형 피레 방식. 답 3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41번. 전압 22.9kV 이하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레기의 전기전압은 몇 kV를 적용하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피레기의 기본적인 사용전압이 22.9kV인 경우에 얘는 배전 선로하고 변압기에서 사용하는 전격전압이 달라요. 배전 선로는 18, 변압기 아니다. 변전소는 21kV를 적용해서 전격으로 씁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배전 선로이기 때문에 18. 표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정도만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9kV에서는 배전 선로는 18, 변전소는 21. 42번. 피레기 약호는 3번의 LA, PF는 전력표준, COS는 컷아웃 스위치. 43번. 다음 심벌의 명칭은 무엇인가? 당연히 피레기가 되겠죠. 답은 3번. 44번. 전주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전자가 얼마 이상인가? 15m 이하면은 6분의 1 이상 넣어줘야 된다라는 규정 그대로 기억하시는 거고요. 45번. 가공 임성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12m라고 한다면 이 전주를 건주하는 경우에 땅에 묻히는 전주의 최소 길이는 얼마인가? 15m 이하인 경우에 몇 분의 몇? 6분의 1만 넣어주면 된다. 몇 미터? 2m. 답 3번 기억하시고요. 46번. 전주의 길이가 16m이고 설계하중이 6.8km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 줄을 시설할 때 땅에 묻히는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 되는가? 15m 이상이면 몇 미터? 2.5m 기억하신 거죠. 47번. 전주를 건조할 경우 A종 철근 콘크리트 주의 길이가 10m이면 땅에 묻히는 표준 깊이는 최저 약 몇 미터인가? 15m 이하니까 몇 분의 몇? 6분의 1 계산하시면 대략적인 값이 3번의 1.7m. 48번. 논이나 기타 지반이 약한 곳에 건주공사 시 전주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무엇이다? 뿌리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49번. 지지물의 전선, 그 밖의 기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완목, 완금,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얘를 우리가 장식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주. 50번. 저압 가공 배전 선로에서 전선을 수직으로 배열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장주형 자재를 뭐라 부른다? 얘는 핵심 단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저압의
수직으로 할 때 사용되는 거는 레크를 쓰더라 라고 기억하시는 문제. 51번 다음 중 레크를 사용한 장소는 저압, 고압, 접에 쓰더라. 무슨 조소로예요? 가공조소로. 답 4번 기억해 주시고요. 52번 철근 콘크리트지에 완금을 고정시키면 어떤 밴드를 써야 되니까? 완금 고정시키는 밴드를 무슨 밴드? 암밴드. 레크 고정시키면 레크 밴드. 지선 고정시키면 지선 밴드. 암타입 고정시키면 암타입 밴드. 완금, 암을 고정시키는 거니까 암밴드. 답 1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3번 고압 가공 조소로의 전선의 조수가 3조일 때 완금의 길이는 얼마인가? 자, 전선의 조수가 2조인 경우하고 3조인 경우가 있고 저압, 고압, 투고압의 길이가 있었죠. 저압은 900 이상, 고압은 1400, 투고압은 1800, 3조는 1400, 1800, 2400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고압일 때 3조는 1800이 답이 되더라 라고 표 외우시는 문제고요. 자, 54번 일반적으로 가공조소로의 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설치해서 안 되는가?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1.8m 이상으로 설치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55번 배전선로 기기 설치 공사에서 전주에 승수 시 발판몰 볼트는 지상 몇 미터 지점에서 180도 방향에 몇 미터 양쪽으로 설치되는가? 기본 몇 미터? 1.8m. 몇 cm 간격으로? 45cm. 0.45m 간격으로 설치된다라는 규정 이해하시는 문제고요. 자, 56번. 주상변압기를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암밴드는 완금을 고정시킬 때, 암타입 밴드는 암타입을 고정시킬 때, 행거밴드는 변압기를 고정시킬 때 쓰는 거니까 답은 4번이라고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57번. 배전선로 공사에서 충전되어 있는 활선을 움직이거나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또는 활선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사용하는 활선 공구 물어보겠네요. 자, 전선을 옮길 때 뭐 쓴다고요? 와이어 통을 쓴다 라고 기억하시는 문제고요. 58번 다음 중 인류 또는 내장주의 선로에서 활선공법을 할 때 작업자가 현수회자 등에 접촉되어 생기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뭐 쓴다? 우리는 얘를 데드엔드 커버, 애작 커버라고 부르기도 해요. 답은 3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9번 절연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에 전선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곤란한 작업이다. 이런 경우 활선 상태에서 전선 피복을 벗기는 공구를 우리가 전선 피박기라고 배웠던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60번 다음 중 지중조소로의 매설 방식이 아닌 것은 매설 방식으로는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이 있었다. 틀린 답은 4번 기억해 주시는 거고요. 61번 케이블을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차량 기타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로 한다면 그때 몇 미터? 1m 이상 압력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0.6m 이상 깊이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암기하신 문제. 62번 차량 기타 중량물에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로 한다면 몇 미터? 1m 이상, 100cm 이상 넣어줘야 된다. 자, 63번 다음 중 지중조소로의 장점이 아닌 것은?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거는 지중조소로의 특징은 많지만 얘는 뭐예요? 단점. 답은 4번. 64번 저압 수전 방식 중 단상 3선식은 평형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설비 평형은 몇 % 이하를 유지해야 되는가? 단상은 40%. 답 4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5번. 저압 수전 방식 중에서 3상 3선식은 부득이한 경우에 설비 부평률은 몇 % 이하로 유지해야 되는가? 3상은 30%. 답 3번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